뷰티테크 기업 APR. 2025년에 정말 대단한 실적을 냈죠.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오늘 저희가 이 사업 보고서를 아주 제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성장 동력이 뭔지, 또 혹시 모를 리스크는 없는지 하나하나 다 파헤쳐 드릴게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조 5,280억 원. 이게 바로 2025년 APR의 연 매출입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드디어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거든요. 정말 기념비적인 실적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와, 이 성장이 얼마나 엄청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딱 1년 만에 매출이 2배 넘게 뛰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이건 무려 3배 가까이 폭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물건만 많이 판 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똑똑하게 마진 많이 남기면서 팔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성장 계속 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반짝하고 끝날 일회성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탄탄한 시스템의 결과물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APR이 도대체 뭘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매출 구성이 아주 명확하죠. 화장품이랑 홈뷰티 디바이스. 이 두 개가 그냥 양대 축입니다. 거의 모든 매출이 여기서 나와요. 특히 이 홈뷰티 디바이스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됐고 바로 이 시장이 APR 성장의 핵심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브랜드들이 APR의 어벤져스 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이 바로 메디큐브 AGR이죠. 이쪽은 아이의 기술력으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프리미엄 뷰티 디바이스고요. 그리고 에이프릴 스킨은 워낙 탄탄한 제품력으로 꾸준하게 돈을 벌어다주는 그야말로 효자 상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PR의 진짜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이 내재화된 가치 사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처음 아이디어를 내는 기획부터 연구개발,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이 모든 걸 다른 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시장에 뭔가 새로운 트렌드가 보이면 바로 신제품을 찍어낼 수 있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중간에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경쟁사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잘 짜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숫자로도 증명이 되는지 재무제표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 속에 숨겨진 진짜 성장 동력을 찾아보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매출 성장률도 111%로 엄청난데 영업이익 성장률은 거의 200%에 가깝죠?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이익이 늘어난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회사가 이제 제값받기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됐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비용 관리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보통 회사가 이렇게 빨리 크면 빚도 같이 막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APR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재무 구조가 더 건강해졌어요.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훨씬 앞질러 버리니까 부채 비율이 86.6%에서 64.7%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외형 성장과 내실 다지기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2025년에 장부상으로 번 돈, 즉 당기순이익이 2,89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회사 통장에 들어온 현금,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무려 3,410억 원입니다. 번 돈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익의 질이 엄청나게 좋다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 간단해요. 회사가 본업으로 벌어들인 진짜 현금입니다. 장부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은행 계좌에 실제로 들어온 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흔히 말하는 흑자도산, 즉 장부상으로는 이익인데 돈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현금은 언제든지 신제품 개발이나 해외 진출에 쓸 수 있는 막강한 실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재무 체력에 두둑한 현금까지 손에 쥐었으니 APR은 이걸로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회사가 내놓은 성장 공식 한번 살펴보시죠. 모든 투자에는 당연히 동전의 양면이 있죠. APR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직 계열화라는 강력한 무기도 있지만 반대편에는 이런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지갑을 담는다거나 K뷰티 시장 경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지는 상황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리스크를 뚫고 나갈 APR의 전략은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잘 나가는 해외 시장, 특히 북미에 더 집중하겠다. 둘째, 계속해서 혁신적인 신제품을 내놓아서 경쟁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겠다. 셋째,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늘려서 고객들을 만나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준의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이 모든 걸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돈과 시스템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낙관적인 시나리오. 지금처럼 해외에서 잘 팔리고 신제품도 대박이 나는 거죠. 이럴 땐 당연히 성장세가 계속될 테니 비중을 늘리는 걸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보수적인 시나리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이런 프리미엄 제품에 돈을 안 쓰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판매 데이터가 꺾이는 걸 잘 보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APR의 주가가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계속 추적하세요. 첫째,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 둘째, 새로 내놓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먹히는지. 그리고 셋째, 온라인 위주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 채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주가의 방향키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도 봐야 할 게 좀 다릅니다. 만약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지 혹시 안 팔리는 재고가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체크하셔야 하고요. 반면에 나는 이 회사와 몇 년이고 함께 가겠다 하는 장기 투자자시라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가는지 그리고 미래 먹거리가 될 R&D 특허는 잘 쌓아가고 있는지 이런 더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APR은 자신들만의 성공 공식을 찾았고 그걸 압도적인 숫자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의 혁신이 K뷰티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 뷰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APR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